안녕하세요. 영단기 오픽 대표 강사 진희강입니다. 자, 여러분, 오픽을 공부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은 질문 가지고 계시죠? 자,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 가장 궁금했던 질문들을 모아서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학생 만나볼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픽 시험 치는데 혹시 그 유튜브로만 해도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유튜브로 공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유튜브로만 공부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영어가 편하지 않은 학생들이 유튜브로만 공부를 했을 때는 이상한 필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이 뭔가 이렇게 덧붙여지는 말들에만 자꾸 연연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없이 뭔가를 말했다의 느낌만 가지고 목표 레벨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저희 반에도 유튜브로 공부하다가 선생님 망했어요 해서 오신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유튜브로 공부하는 건 나빠가 아니고요. 본인의 기본 실력을 먼저 체크를 하고 유튜브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오픽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커리큘럼들 있잖아요. 문제별이라든지 주제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리큘럼이 정교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있는 비디오들을 잘못 보시다가는 오픽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잡히기도 전에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이나 인강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학원이나 인강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인강과 뭐 현강에서 둘 다 쓰는 교재가 동일하다는 건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단기 오픽 기본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영단기 오픽 기본서 같은 경우는 출판한 지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적중률이 높은 즉 오픽 교재의 바이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강에 오실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에게 개인적인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거고 인강으로 듣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카페나 영단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와 소통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공부하시는 데는 아마 지장이 별로 없으실 건데 개인적으로는 물리적으로 학원에 오실 수 있으면 일단은 학원 그리고 나는 몸이 멀어서 학원은 갈 수 없다 하시는 분은 인강을 추천드릴게요. 오케이? 안 그래도 그 공부하려고 기본서를 봤는데 생각보다 두껍더라고요. 혹시 이 기본서 다 봐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기본서가 다른 여타 뭐 오픽 책에 비해서 두껍지는 않아요. 거의 다 비슷한 레벨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오픽이라는 시험 특성상 여러분들이 서베이를 골라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챕터를 골라서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표현 정도만 익히시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전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거를 내가 서베이에서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카페에 들어오시면 서베이 찍는 법 올려놨습니다. 영단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픽 시험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데 문장의 길이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까요?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자, 오픽에는 확실하게 채점이 들어가는 어형과 그렇지 않은 어형 이렇게 두 가지로 명백히 나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채점이 되고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나오지 않는구나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들을 익혀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길이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양보다는 질입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길게 말하고 나와서 IM2를 받는 것보다는 짧게 말해도 IH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문장의 길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채점이 들어갈 수 있는 어형이 무엇인지 먼저 익혀주세요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어형들은 오픽 기본서에 너무나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시험 칠 때 갑자기 답변이 생각이 안 날 때 쓸 수 있는 치트키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은 참 치트키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시간은 줄이고 싶은데 뭔가는 하나 얻어가고 싶고 또 내가 만약에 못 알아듣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레벨별로 두 가지의 표현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문제를 들었다. 근데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실 때는 제가 알려드리는 표현을 기억해 두셨다가 패스를 하실 거예요. 단
문제를 패스했을 때 감점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를 패스하고 나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좋은 어형을 발화량을 넣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를 패스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좀 빵빵하게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우리 IM2 정도 목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긴 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셔도 굉장히 짧아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Well, I never thought about it. Can I pass it? Can I pass it? 요 정도만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 미안한데 못 알아들었어. 이런 말은 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패스하겠다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살짝쿵 긴 문장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표현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연기를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unfortunately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듯.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well, unfortunately, I've never given a thought about this kind of topic. 그쵸? 다시 한번 할게요. 선생님도 절 수 있네요. 다시 할게요. 연기에 너무 지금 몰입하고 있었어. Well, unfortunately, I've never thought about this kind of topic. Can I move on? 요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은 네, 패스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오늘은 몇 가지 질문들을 모아서 저희가 그것이 알고 싶은 오픽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팁들이 기본서 내용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강 혹은 인강 공부하시면서 자, 올해는 오픽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